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해가 바뀌었습니다. 뭐 청룡의 해다, 뭐 갑진년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35회 시험 대비하는 스타트가 됐다. 실질적으로 11월, 12월 달은 몸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리도 오늘 또 오늘의 지문 읽기 들어갑니다. 이 정말 지문 좋은 것만 뽑았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반복해서 숫자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날 지문,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한다. 그러면 원래는 개발계획을 먼저 짜고, 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시행자를 정해주잖아요. 근데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짤 수도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몇 년 내 안 짜면 다음날 해제될까요? 구역 지정을 하고 계획 짠다 그러면 2년 된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고 시한하면 2년 된 날에 다음날도 주의하셔야 돼요.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5년. 야, 이런 지문들 정말 진도가 지금 개발법 이번 주부터 이제 정상 진도 처음 들어갑니다만은 개발법이죠, 개발법. 그 다음에 원래 계획을 짜서 구역 지정하지만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짤 수 있다.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 지역, 외 지역하고 그 다음 이제 얘가 구역 지정을 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곳 정답 찾으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얘가 답이에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얼마 이하면 개발구역 지정할까요? 30 이하일 때. 100만 평이라면 전체 면적의 주거지역, 상업, 공업, 주상공이죠. 이걸 다 합쳐도 30만 평 이하다. 70% 이상이 녹지지역이다. 그러면 먼저 묶자. 투기 못하게, 꼼짝 못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환지 방식이죠. 환지 방식. 돌려주는 방식.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 소유자와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야 돼요. 환지 방식으로 하겠다고 개발 계획 짤 때 환지 방식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 그 다음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되는데 그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라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잘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 내 수준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요 프린트물 다시 확인을 하고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화요일자. 지금 볼까요? 개발 계획을 짜고 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 그 개발 계획에 들어갈 내용 중에 14, 15, 16, 17 네 가지는 구역 지정하기 전부터 담을 수 없고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넣을 수 있는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 그게 바로 그 중에 이제 대표 선수가 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하게 될 때 비용 부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권리들이, 어떤 땅, 어떤 건물, 어떤 물건, 어떤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있는지 그 수용 대상이 되는 권리들이 어떤 건지 그 세부 목록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용한다는 것은 구역 지정을 하고 매입 들어간단 말이에요. 매입. 그리고 중간에 매입이 안 될 때 얘 땅 수용해야 되겠다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땅이 어떤 권리가 어떤 건물이 수용 대상인지는 구역 지정하기 전부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고 이거 이번 시험에도 나왔죠. 그 다음에 시행자 변경 사유가 나오면 두 가지인데 사업이 착수하지 않는다. 그거는 실시계 인가받고 착수 2년. 여기 삽질 2년이고요. 이건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한다. 1년이거든.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런 지문 하나하나 정말 버릴 게 없는 지문입니다. 핵심 중에서도 핵심만 뽑아서 일일 지문 읽기로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할 때 시행자로 지정된 소유자 또는 조합이 구역 지정하고 1년 내에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하면 바꿀 수 있고
실식이 인가 신청해서 인가를 해줬는데 인가 받고 2년이 가도록 사업에 착수 안 하면 또 바꾸는 거예요. 변경 사유 중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 중에서도 삽질, 착수만 딱 외워놓으면 2년 외워놓으면 이건 당연히 1년 나오는 거예요. 그럼 2년 그러면 삽질은 2년 맞으니까 얘가 틀렸고 1년 하면 얘가 틀린 거잖아요. 이렇게 삽질 꼭 기억을 하시라는 거. 조합 설립하려면 7명 이상이 정관 만들어서 자 누구한테 설립인가 받을까요? 도시개발조합, 재개발 재건축조합 얘기밖에 없어요. 도시개발조합은 지정권자, 다 지정권자. 정비조합은 시장문수 등에게 설립인가 받는다. 자, 수요일날 지문을 한번 볼까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토지 면적이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또는 하면 큰일 납니다. 와,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넣는다. 3분의 2, 2분의 1 나오면 끝발이 높은 것부터 반드시 먼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우리가 캔커피 마실 때 캔, 50캔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의원회가 나오면 도시개발조합 아니면 정비조합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50인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회 50캔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상환 채권을 사업시행자가 발행하잖아요. 새로 조성할 땅 건물에 얼마 초과하지 않고 2분의 1. 참 이거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 발행하고 새로 조성할 분양 대상 땅 건물 면적 2분의 1 초과하지 마라. 이때 민간 시행자는 금융기관에 지급보증받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토지상환 채권은 지정권자에게 발행계획 승인 받는데 지정권자가 직접 발행할 땐 승인 안 받는다. 그 다음 민간 시행자는 보증을 받아야 된다. 새로 조성할 땅 건물에 2분의 1 넘지 않도록. 자, 얘는 기명식으로 발행할까요? 무기명으로 발행할까요? 돈으로 받는 것은 무기명이지만 집이나 땅으로 받는 것은 기명식 정권으로 발행한다는 것 꼭 알아놓으시고요. 자,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때 누구 승인 받을까요? 지정권자. 도시개발법은 전부 지정권자. 환지계 인가 빼고요. 자, 목요일 질문 한번 볼까요?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 자, 민간 시행자는 직업보증을 받아야 된다. 자, 여러분, LH나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보증을 받을 필요 없죠. LH가 망한다, 국토교통부에서 망한다, 지방공사 망한다, 자치단체가 망한다는 얘기니까 얘들은 보증을 안 받아도 된다.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원형 탈모는 전체 머리의 3분의 1. 원형 탈모, 원형지 3분의 1이라고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또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는 지문인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환지 안 받고 청사가 미리 주세요. 그럴 때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임차권자 등의 동의 받을 필요 없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그 다음에 환지 계획에서 정하지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정전 토지로 본다. 내가 환지를 받았다 평면적으로 토지든 입체적으로 구분 건물이든 내 것이 된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거는 문장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또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받지 않기로 한 종전 땅에 있던 권리들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 끝날 때 소멸. 새로 취득은 다음 날. 청산금은 자, 여러분 확정하고 결정은 청산금 다르다는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확정이 된다는 것은 3월 5일 날 환지 처분 공고하면 요때 결정을 하고 다음 날 확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은 환지 처분 공고할 때 결정하고 확정은 다음 날 확정된다. 정말 버릴 짐은 하나도 없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금요일 날 한번 볼까요? 자, 환지 계획으로 채비지 보류지 정했다. 그러면 채비지는 채시,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권리 취득한다. 채비지는 당연히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권리 처분을 취득을 하는데, 그러나 이미 처분된 채비지, 미리 채비지 팔 수 있다 그랬죠. 예정지 지정하면 그때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소유권 취득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청산금 징수를 할 때 행정청인 시행자는 강제 징수가 되지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주로 이제 조합 같은 경우는 강제 징수 안 되잖아요. 그럼 시군구에다가 징수 위탁. 얼마 줘야 될까요?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위탁 수수료 준다. 100억을 받아줬다 그러면 4억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청산금 징수 교발 권리는 5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서면 청산금은 왜 5년이니까 공법이니까 5년간 소멸시효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야, 이 문장들요. 시행자가 사업이 끝나면 지정권자 찾아가서 준공검사를 받고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를 받으니까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할 때는 준공검사 안 받죠. 공사 완료 공고하고 그 60일 내에 환지 처분하라. 이 문장 많이 나왔죠, 시험에.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받고 60일 내에 환지 처분한다 하는 것. 자, 용의 해를 맞아서 승천을 하듯이 막 구름을 뚫고 올라가듯이 여러분들 올해 35회 반드시 합격하십시다. 파이팅! 수고 많으셨습니다.